2007년의 첫 만남. 2007년 여름. 나는 메리를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당시 15년째 결혼 생활 중이던 그녀의 남편 테런스와 인터뷰 일정을 잡은 상태였다. 메리는 내가 기자가 아닌 대학 과제, 자료 수집과 소설 소재를 모으는 아마추어 작가라는 점을 고려해 인터뷰에 동의했다. 시카고 출장 중이던 특정 주말에 약속을 잡았지만 당일 메리는 마음을 바꾸고 침실에 스스로를 가둔 채 나와 만나길 거부했다. 30분 동안 테런스와 나는 침실 문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메리의 말을 기록했으며 테런스는 아내를 달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메리의 말은 대부분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내가 예상하던 패턴과 일치했다. 비록 그녀를 볼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로 미루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나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꿈, 정확히는 악몽에 대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이었다. 테런스는 우리가 인터뷰를 포기할 때 내게 계속 사과했고 나는 가능한 한 태연하게 반응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스토리를 쫓는 기자가 아닌 단지 정보를 찾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마음을 다잡고 자료를 수집한다면 비슷한 사례를 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메리와 JP의 역사. 메리는 1992년 시카고의 한 작은 BBS 빌리틴 보드 시스템 운영자로 활동하던 중 JP를 처음 접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그녀와 테런스는 결혼한 지 고작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메리는 그 BBS의 하이퍼링크로 게시된 JP를 본 약 400명 중 한 명이었지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은 인물이었다. 나머지는 익명을 유지했거나 아마도 이미 죽었을 것이다. 2005년 내가 고등학교 10학년이었을 때 웹 기반 괴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JP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메리는 종종 dog라고 불리는 존재, 즉 JP에 등장한다고 알려진 생명체의 가장 유명한 피해자로 언급되었다. 이 사이버 전설에 대해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정보의 극심한 부재였다. 당연히 음침한 요소들과 내가 이런 것들에 끌리는 성향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루머나 속임수로 치부했고 심지어 그 파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JP가 독특한 이유는 이 현상 전체가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정작 그 파일은 인터넷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포토샵으로 조작된 수많은 가짜들이 웹에 널려 있었는데 키사체닉스 초자연 현상 보드 같은 곳에서 자주 발견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들은 진짜 JP가 일으킨다고 알려진 효과, 즉 갑작스러운 측두엽 간질 발작과 급성 불안증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로 의심되었다. 3. JP의 전설과 증거 부재. JP 또는 dog는 위키백과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심지어 위키백과에는 JP나 이글슬컵 같은 더욱 충격적인 콘텐츠들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만 말이다. JP에 관한 페이지를 생성하려는 시도는 즉시 관리자들에 의해 삭제된다. JP와의 조언은 인터넷 전설의 영역에 속한다. 메리의 이야기도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유스넷 초창기의 JP가 등장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도 있고 2002년에는 한 해커가 Something Awful 포럼을 dog 이미지로 도배해 당시 사용자의 절반을 간질 발작에 빠뜨렸다는 끈질긴 이야기도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SMIL이 GODLOVESYOU 라는 제목의 체인 메일 첨부 파일로 JP가 유포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유포 사건이 있었음에도 정작 이를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파일이나 링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4.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 JP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드 드라이브에 사진을 저장할 여유가 없었다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곤 한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제시하는 사진에 대한 묘사는 일관적이다. 시베리안 허스키를 닮은 개 같은 생명체가 카메라 플래시에 비춰진 상태로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다. 배경에서 왼쪽 프레임 근처의 어둠 속에서 뻗어나온 인간의 손이 보인다. 손은 비어있지만 불러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체다. 주둥이는 너비를 가르며 찢어져 있고 매우 하얗고 곱고 날카로우며 인간 같은 이빨이 두 줄로 드러나 있다. 이 묘사는 사진을 본 직후의 기억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동안 정신 속에서 이 이미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본다고 말한다. 이 발작은 수면 중에도 계속되어 생생하고 불안한 악몽으로 이어진다.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5점 2008년 메리의 마지막 이메일. 2008년 3월 메리 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 지난 여름 인터뷰 관련. 좋은 내일. 님, 지난 여름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 탓이 아니라 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스마일 덕에게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나타나 말을 퍼뜨리라고 요구합니다. 사건 이후 우편으로 받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오랜 고민 끝에 선택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디스크를 테런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만약 스마일 덕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15년 동안 매일 밤 스마일 덕는 제 꿈에 나타나 말을 퍼뜨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BBS에서 함께 스마일 GP를 본 다른 피해자들은 사건에 연루되거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에게 디스크를 넘기려 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세요. 당신보다 약한 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메리. 그달 말 테런스는 아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집안을 정리하던 중 위 이메일과 디스크를 발견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디스크를 태우는 동안 동물 같은 쉿소리가 났어요. 6점 2009년 예상치 못한 이메일. 안녕하세요. 당신이 스마일 덕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 첨부 파일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첨부된 스마일 GP를 열어볼지 고민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지만 메리의 경고가 떠올랐다. 만약 진짜라면 메리처럼 15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이에게 고통을 전가할까? 나는 그녀와 달라. 나는 할 수 있어.